민서가 인천의 작은 원룸에서 나왔을 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관계의 잔해 속에 묻혀 있었다. 대현과 함께한 몇 해의 시간은 더 이상 미래를 약속하지 못하는 말 한마디로 무너졌고 그녀는 스스로가 기댈 곳을 잃었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일과 인간관계, 끝없이 오르는 월세와 반복되는 경쟁, 가족의 기대와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뒤엉킨 채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고 무엇 하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삶은 지쳐가는 마음에 조금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과부하된 것처럼 느껴지며 더는 관계를 붙잡을 힘도 새로운 희망을 상상할 여유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민서는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이 밖으로 나와 있었다. 특별한 목적도 없었고 누구를 만나려는 계획도 없었다. 그저 마음속 소음을 멈추게 할 조용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정신은 멍했고 가슴은 꽉 막혀 있었고 스스로가 뭘 원하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덜은의 책임이라는 말이 주는 압박은 그녀에게 언제나 숨이 막힐 정도였고 대현과의 관계마저 무너진 지금 그 압박은 더 버거워졌다.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공포가 들었고 또 다른 순간에는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충동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민서는 우연히 한 골목에서 기묘한 정적을 느꼈다. 특별히 시선을 끌만한 요소도 없었지만 묘하게 신경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그곳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낯선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사실만 인지한 채 그 감각을 무시하지 못했다. 정신이 산만해질수록 작은 소리, 작고 희미한 존재감에 더 민감해지는 법인데 그녀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온 것 같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인간의 손길에서 오랫동안 벗어나 있었던 흔적이 분명한 존재가 있었다. 그것은 갇혔된 듯한 크기의 진돗개였다. 온몸은 지저분하게 얼룩져 있었고 기력이 거의 없이 살아있는지조차 의심될 정도였다. 한국에서 진돗개는 충성스럽고 강인하다는 이미지로 알려져 있었지만 눈앞의 이 작은 생명은 그 누구도 믿지 못한 채 방치된 흔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숨을 이어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말할 법한 상태였다. 민서는 이 작은 생명이 이미 오래전부터 한계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구조되지 않았다면 곧 흔적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김민서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동시에 뒤섞였다. 연민, 충격, 책임감, 두려움, 혼란,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끌림.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스스로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대로 지나칠 수 없다는 감정만큼은 아주 뚜렷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 감정은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는 것이었고 어떤 계산도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이 생명은 곧 사라진다는 사실이 한순간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었다. 그동안 민서는 자기 인생이 무너져가는 과정 속에서 감정을 제대로 마주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 회사에서의 끝없는 경쟁, 연애가 주는 불안정함, 미래에 대한 압박 속에서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일상이었다. 그러나 지금 마주한 작은 존재는 오히려 그녀 내면에 굳게 닫힌 문을 흔들고 있었다. 이 생명에게는 복잡한 고민도 사회적 압박도 없었다. 단지 살아남고 싶다는 본능적인 절박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 절박함은 민서가 잊고 있던 어떤 감정과 맞닿아 있었고 그 감정은 보고도 외면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왜 지금, 왜 이 순간, 왜 이 진돗개인가? 하지만 명확한 이유는 찾을 수 없었다. 이유가 필요 없는 끌림이라고 해야 할지도 몰랐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리고 있던 마음의 조각을 이 작은 생명에게서 본 것일지도 모른다. 버려진 것처럼 느껴진 존재, 돌봄을 필요로 하지만 아무에게도 손을 내밀지 못하는 존재, 그늘에 방치된 존재. 그 모습은 이상할 만큼 지금의 자신과 닮아 있었다. 민서는 머릿속에서 수없이 계산을 시작했다. 자신은 이미 지친 상태이고 경제적 여유도 많지 않다. 병원비는 어떻게 할지, 임시 보호가 가능할지, 혹은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고민들은 그녀에게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제들보다 우선되는 감정이 있었다. 지금 당장 이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확신이었다. 어떤 준비도 갖춰져 있지 않았고 어떤 결론도 세워지지 않았지만 선택의 순간은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점점 커졌다. 진돗개는 이미 위태로운 상태였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듯했다. 그녀는 누구보다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감정만으로 모든 것을 떠맡을 수 없다는 사실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대현이었다. 비록 조금 전 결별 같은 말을 듣고 상처받은 상태였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 믿음은 관계에 대한 미련이라기보다 절박함 속에서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손 같은 감정이었다. 민서는 망설임 끝에 휴대전화를 꺼냈다. 연락하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복잡함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반복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혹시 받지 않으면 어쩌나, 혹시 냉정하게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혹시 모든 것이 더 망가지는 건 아닐까? 그러나 그런 고민들이 소용없을 정도로 상황은 다급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이 작은 생명이 혼자 버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이 생명은 곧 끝을 맞을 것이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결말은 민서에게 또 한 번의 상실로 다가올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느끼고 있었고 더는 상실을 겪고 싶지 않았다. 비록 자신과 아무런 관계 없는 존재일지라도 무너져가는 마음을 어딘가에 새롭게 연결시키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다. 신호음이 계속 이어졌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고 동시에 불안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스스로가 왜 전화를 걸고 있는지 분명히 이해했다. 이것은 도움을 청하는 행동인 동시에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기 위한 용기라는 사실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신호가 이어지던 흐름 속에서 아주 작게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 찾아왔다. 민서는 숨을 조여오듯 감정을 붙잡으며 마음속으로 단 하나의 바람을 되뇌었다. 누군가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작은 생명과 자신을 위해 응답해주길. 대현의 이름이 표시된 화면이 연결되자마자 민서는 숨을 크게 삼켰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그녀에게 익숙한 거리감과 다르게 들렸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목소리를 듣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든 감정이 뒤로 밀려나 있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이 작은 생명을 살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었다. 대현이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침묵 너머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무언가가 감지되었다. 그 반응은 민서에게 최소한 거절은 아니라는 희미한 신호처럼 느껴졌다. 민서는 짧은 숨을 고르며 지금 처한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말은 생각만큼 정리되지 않았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자책했다. 언제나 회사에서 완벽하게 문장을 정리하고 감정을 억누르며 논리적으로 말하는 데 익숙했던 자신이 왜 지금 이토록 흔들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만큼은 분명했다. 대현은 그 절박함을 듣고서야 비로소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다. 감정으로부터 멀어지려 했던 시간이 길었지만 민서가 3번이나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만으로 상황의 심각성은 충분히 전달되었다. 그는 더는 질문하지 않았다. 이유를 묻는 대신 판단을 내렸다. 민서가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고 그녀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차분히 듣는 대신 행동부터 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는 말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을 굳히고 있었다. 관계가 어떻게 되었든 어떤 감정적 거리감이 있든 위태로운 생명이 걸려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는 선택은 그에게 불가능했다. 그는 곧바로 차에 올라 민서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민서는 전화를 끊고도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다. 도움을 청했다는 사실이 스스로에게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언제나 혼자 해결하는 방법을 먼저 찾는 사람이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이 약한 모습이라고 배우며 살아왔고 어릴 적부터 스스로를 돌보는 데 익숙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런 태도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진돗개는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고 위기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이 커졌다. 살아남을 수 있을지 단정할 수 없는 상태가 그녀를 압박했다. 대현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민서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작은 숨결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말은 할 수 없지만 눈앞의 생명은 모든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사람은 말로 하소연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버려진 동물은 단순히 버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사실을 마주한 순간 민서는 자신을 엄격하게 몰아붙이던 방식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고 있었다. 삶이 때로는 책임보다 연민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대현이 도착했을 때 그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다. 민서도 별다른 설명을 추가하지 않았다. 말 대신 그들의 선택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진돗개의 상태를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견은 있을 수 없었다.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토론이나 분석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민서도 그 결정을 따르며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오랜만에 느꼈다. 그 감각은 관계를 되돌리려는 감정이라기보다 지금의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안정감에 가까웠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차 안은 조용했다. 누구도 이야기를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이 어색하거나 서먹한 느낌은 아니었다. 두 사람 모두 감정에 집중할 여유가 없었다. 한 사람은 어린 강아지의 미약한 숨결에 집중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다. 민서는 차가 움직이는 동안 감정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을 몇 번이나 겪었지만 이번에는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지 않았다. 지금은 감정보다는 생명을 향한 의지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만 확실했다. 대현의 마음도 복잡했다. 그는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 성격이었고 언제나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선택만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다. 민서가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움직인 것은 맞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생명 앞에서 느끼는 윤리적 책임감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물 구조에 대한 인식은 점차 변하고 있었고 버려진 동물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은 특별한 이념이 아닌 일상적 가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는 그런 사회적 흐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심 고민해온 적이 있었다. 오늘의 행동은 그 고민이 실체를 갖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의료진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절박함은 말보다 더 빠르게 전해졌다. 의료진은 즉시 보호자 등록과 검사를 진행했지만 초기 반응은 냉정했다. 긴급 처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회복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빈약한 체력과 미약한 반응은 장기간의 방치와 학대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는 전문적인 치료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정도였다. 민서는 의사에게서 설명을 들으며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체중은 기준 이하였고 장기 손상 가능성이 높으며 감염 역시 심각할 수 있다는 말이 이어졌다.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날에 걸친 집중 치료가 필요했고 비용도 적지 않게 들 것이라는 사실이 예고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감정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러설 수 없다는 확신만은 더 강해지고 있었다. 대현은 설명을 들은 뒤 잠시 고민하는 듯했으나 결국 치료를 진행하자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현실적인 부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계산을 줄이고 선택을 늘렸다. 그의 결정은 민서에게 또 다른 형태의 지지를 의미했다. 두 사람은 함께이기 때문에 이 선택을 감당할 힘을 갖게 되었다는 감각을 공유했다. 비록 관계는 불완전한 상태였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단순하고 강력한 기준이 두 사람을 다시 같은 방향에 서게 만들었다. 의료진이 강아지를 치료실로 옮기는 순간 민서는 그 작은 존재가 마치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미약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살고 싶다는 의지처럼 느껴졌고 민서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이 생명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면 자신도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은 때로는 스스로를 살리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민서는 그 진실을 아주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다. 대현은 민서 옆에서 말없이 서 있었지만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는 민서가 흔들릴 때마다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데 서툴렀던 그는 대신 행동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다. 오늘의 선택도 그 행동의 연장선이었다. 민서는 기다리는 동안 자신이 왜 이 작은 생명에게 마음을 쏟고 있는지 다시 되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답이 명확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 행위가 아니었다. 이 생명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자신이 다시 살아갈 이유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 겹쳐 있었다. 그녀는 무너진 관계, 반복되는 불안, 사회적 압박 속에서 지쳐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책임을 발견하고 있었다. 타인을 살리는 책임, 그리고 자신을 회복시키는 책임이었다. 의료진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민서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고 그 사실은 오래된 절망을 아주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었다. 필사적으로 살아있으려는 이 작은 존재를 위해 두 사람은 함께 다음 순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의료진이 호두를 데리고 치료실 안으로 사라진 뒤 민서와 대현은 병원 로비에 남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서로를 마주보는 일조차 쉽지 않았지만 지금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는 침묵은 과거의 불편한 침묵과는 달랐다. 감정으로부터 도망치던 시간이 길었음에도 두 사람 모두 그 침묵 속에서 같은 흐름을 느끼고 있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는 본능적 판단이 모든 감정을 밀어냈고 남은 것은 단순한 단어 하나였다. 기다림. 민서는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느끼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몸이 무거워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리에 고정된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물었지만 그 질문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서 맴돌 뿐이었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분명했다. 자신이 선택한 일이 옳았는지 고민할 틈도 없이 지금은 그저 호두가 버티기를 바라는 마음만이 앞섰다. 그 마음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대현 역시 답을 찾지 못하는 마음을 안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현실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호두의 상태가 얼마나 위급한지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의료진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호두의 흐릿한 눈빛은 그 어떤 설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대현은 감정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마음 한쪽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걸려있는 것처럼 불편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일이 닥쳤다는 사실보다 지금 이 순간 민서가 겪고 있는 불안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는 문득 지난 며칠 동안의 자신을 떠올렸다. 서로의 미래를 논하던 시간이 어색해지고 무겁고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만 쌓여가던 순간들. 이별처럼 보였던 대화가 결국 단절과 회피로 이어졌고 그 결론은 민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정작 그는 그 사실을 모른 척했다. 자기 방식대로 안정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지키려는 노력을 피한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무책임함이 오늘 민서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었다. 호두의 삶이 앞으로 몇 시간 안에 결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대현은 다시금 침착해지려 애쓰며 의료진이 문을 열고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호두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는 마음만이 그를 지탱했다. 그는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었다. 자신이 지키고 싶어 했던 미래와 삶의 안정이라는 건
결국 누군가와 함께여야 완전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그 누군가는 민서였고 호두였다. 의료진이 조심스러운 얼굴로 다가오는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긴장으로 꽉 조여들었다. 의사는 호두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다. 오래된 부상과 영양결핍, 지속된 탈수, 감염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몸 전체 기능이 크게 약해져 있다는 분석이었다. 현실적으로 쉬운 치료는 없다고 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회복 과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여러 위기가 반복될 수 있다는 말이 이어졌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적인 요소도 있었다. 호두가 기본적인 생명 반응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지를 보여줄 경우 치료 효과가 더 잘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민서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작게 움츠러들었던 희망이 미약하게 남아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생명 반응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은 곧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그 사실만으로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단 한 번이라도 숨이 이어지는 한 포기할 이유는 없었다. 그녀는 그 생각을 반복하며 마음속에 파고드는 불안을 억눌렀다. 사람의 삶과 동물의 삶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든 지금 그녀에게는 그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대현도 같은 말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의사의 말에서 희망과 위험을 동시에 읽었지만 희망에 더 집중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항상 위험부터 계산하고 대비책을 마련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냉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민서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 다시 살아나는 불빛을 보았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었다. 그는 그 힘을 지켜주고 싶었다. 복잡한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함께 서 있어야 한다는 단순하고 강한 욕구가 생겼다. 호두는 집중치료실로 이동했다. 의료진은 그곳에서 수액과 항생제, 통증 관리, 체온 유지 등 다양한 처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과정은 전문성과 속도가 필요했고 하루 단위로 상태가 변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치료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앞으로의 일정과 비용 부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에서 반려동물 치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에 경제적 부담이 상당했지만 두 사람은 이상하게도 그 부담을 나누는 것이 더는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다.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느껴졌다. 민서는 대현이 침착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예전에는 그의 현실적인 태도가 차갑게만 느껴졌지만 지금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이 밀려왔다. 서로의 감정이 어떻게 변할지, 관계가 돌아올 수 있을지 아직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모든 고민은 호두의 생명을 지키는 일 앞에서 잠시 멈추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누군가와 부담을 나누며 같은 목표를 향해 걷는 경험을 처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대현 또한 민서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그들은 동일한 불안과 희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서로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호두를 살리고자 하는 이 선택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것은 일시적인 협력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 호두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밤이 깊어갈 무렵이었다.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지만 응급처치가 효과를 내기 시작했고 생체 반응도 서서히 회복 조짐을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의료진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작은 희망의 조각이 생겼다. 그것은 절망을 밀어낼 만큼 강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민서와 대현은 병원을 나서며 내일도 다시 오기로 결정했다. 서로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오늘의 선택이 그 어떤 고백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을 조용히 꺼내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불완전하고 상처받은 상태였지만
동시에 새롭게 이어질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호두는 치료실 한가운데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버팀에 응답하듯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호두가 집중치료실에서 위태로운 숨을 이어가던 동안 민서와 대현은 병원 밖에서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불안한 밤을 보냈다. 치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가벼워질 수는 없었고 의사의 말대로 앞으로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선택을 했다. 호두가 살아있는 한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버티겠다는 선택이었다. 그 선택은 단순히 동물을 돌보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두 사람의 의지처럼 느껴졌다. 며칠 동안 병원에서 전해지는 소식은 불안과 희망을 번갈아 실어왔다. 호두는 초기 치료에 어느 정도 반응했지만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부족했다. 영양 상태가 극도로 나빠져 있었고 작은 자극만으로도 급격히 상태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의료진은 조심스러운 어조로 상황을 설명했고 민서와 대현은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를 걸어 작은 변화를 확인했다. 그들은 각자의 직장과 일상에 매여 있었지만 머릿속의 대부분은 병원에 남겨둔 작은 존재에게로 향해 있었다. 민서는 회사에서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서류를 넘기는 손끝마다 호두의 미약한 숨결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의 삶을 채웠던 수많은 압박과 경쟁이 지금은 하나도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회의 중에도 호두의 상태가 머릿속을 맴돌았고 점심시간마다 병원에서 보내온 간단한 경과 메시지를 확인하며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런 감정이 자신을 더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대현 또한 예전과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일할 때만큼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려고 했지만 업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잦아졌다. 평소 같았으면 스스로에게 화가 나거나 주변 상황을 탓했겠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남아 있었다. 호두가 오늘도 버티고 있을까? 그는 호두를 구조한 결정이 자신에게도 중요한 전환점이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이 작은 존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그동안 무언가로부터 멀어진 자신을 다시 삶으로 끌어내리는 과정처럼 보였다. 의료진은 호두에게 복합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있었다. 수액과 항생제, 영양 공급, 통증 조절, 그리고 간헐적인 산소 보조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치료가 길어질수록 호두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었고 어떤 날은 반응이 좋아 보이다가도 다음 날 갑자기 상태가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었다. 크게 나아진 성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은 두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했지만 포기한다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민서와 대현은 그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다. 호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두 사람은 가까운 위치에서 회의 중이었고 통화를 받은 즉시 뛰어나오듯 병원으로 향했다.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공포를 억누르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처럼 느껴졌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의 얼굴은 무겁고 침착했다. 호두는 지금 위험한 고비를 넘기기 위해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호흡 반응도 약해져 있었다. 체온 역시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다. 두 사람은 치료실 밖에서 호두가 버티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치료가 계속되는 동안 민서는 손끝이 저릿해질 만큼 불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한순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무겁고 흐릿한 감정 속에 빠져 있었다. 호두가 처음 발견된 그 순간처럼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때와의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절망보다 희망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희망은 때로는 잔인했지만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이기도 했다. 대현은 호두의 상태를 설명하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완전한 무력감을 느꼈다. 그동안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했다. 일이든 관계든 감정이든 방법을 찾고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해결책도 없었다. 오직 기다림뿐이었다. 그 기다림은 그가 가장 서툴러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것이 필요한 과정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민서가 흔들릴까 봐 곁을 지켰고 자신 역시 흔들리는 감정을 어떻게든 붙잡고 있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호두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의료진은 마지막까지 치료를 시도하고 있었다. 한참 뒤 의사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호두가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 반응은 여전히 희미하고 불안정했지만 생명을 붙잡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신호였다. 두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며 무너질 듯한 마음을 겨우 붙잡았다. 희망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했지만 그 작은 변화는 그들에게 다시 버틸 힘을 주었다. 민서는 그제야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왜 이 생명에게 이렇게까지 마음을 쏟고 있는지. 그것은 단순히 동물을 불쌍히 여긴 마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자신이 잃어버렸던 어떤 것을 호두가 되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다시 누군가를 지킬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고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에게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감정이었다. 그 감정을 호두가 다시 꺼내어주고 있었다. 대현도 마음 한쪽에서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관계에 대한 불안 때문에 도망친 적은 있어도 책임 앞에서 도망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민서와의 관계가 흔들리던 시기 그는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과거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다. 호두를 위해 남아있는 힘을 다 쓰고 있었고 민서와 함께 어렵고 긴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관계를 지키고 싶은지를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의료진은 며칠 동안 호두를 집중적으로 관찰하며 치료를 이어갔다. 호두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상태가 가라앉는 순간도 조금씩 찾아오고 있었다. 분명 앞으로 더 많은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도 흔들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매일 병원을 찾았고 호두에게 필요한 모든 치료를 감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이후 민서와 대현은 더 이상 과거의 감정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들 앞에는 이미 새로운 선택과 책임이 놓여 있었고 그 선택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하나로 묶기 시작하고 있었다. 호두는 아직 작고 약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누구보다 강한 존재였다. 그 존재는 절망 속에서 길을 잃었던 두 사람의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호두가 급한 고비를 넘긴 이후 병원에서 보내오는 소식은 조금씩 안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여전히 위험한 순간이 반복되고 있었지만 의료진은 치료가 예전보다 조금 더 잘 반응하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평가를 덧붙였다. 민서와 대현은 그 평가가 갖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회복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희망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였다. 두 사람은 그 말에 마음을 기대며 또 다른 하루를 버텼다. 민서는 출근길에도 호두를 떠올렸고 점심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업무 중에도 호두의 상태를 확인해야 마음이 잠시라도 가라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누군가의 안부에 몰입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일상에서 버텨내야 할 수많은 과제가 늘 있어 왔지만 그중 어느 것도 지금처럼 마음을 쥐어잡지는 않았다. 호두가 보내는 작은 반응이 그녀에게는 삶을 다시 붙잡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었다. 대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업무 중에 잠시 쉬는 시간마다 치료 현황을 확인했고 병원에서 보내온 짧은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치료 경과에 큰 변화가 없다는 말도 그에게는 안도감의 한 형태였다. 변화가 없는 것은 악화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생명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생각은 그동안 쌓였던 감정의 벽을 조금씩 흔들어 놓았다. 며칠 뒤 병원에서 추가 치료 계획이 발표되었다. 호두는 아직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었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영양 공급량을 늘리고 감염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체력 회복을 돕기 위한 여러 처치가 병행되었다. 의료진은 이 과정에서 호두가 더 많이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설명을 들으며 무거운 마음을 추스르려 애썼지만 그 과정조차 소중한 연결처럼 여겨졌다. 그들은 점점 호두의 삶을 중심으로 새로운 균형을 맞추고 있었다. 호두가 치료에 조금 더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두 사람의 표정에는 조심스러운 온기가 스며들었다. 치료실에서 의료진이 기록한 작은 변화들은 단순히 숫자나 문장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단서였다. 그것은 아직 작고 불안정한 희망이었지만 서로를 이어주는 근거로 충분했다. 민서와 대현은 그 희망을 근거로 내일을 다시 견딜 수 있었다. 어느 날 의료진은 호두를 잠시 면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시간 머무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짧은 시간 호두가 사람의 목소리에 반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두 사람은 치료실 앞에 섰고 투명한 공간 너머에는 작은 생명이 조용한 기척을 품고 있었다. 호두는 여전히 약한 상태였지만 이전보다 미세하게 안정된 숨결을 유지하고 있었다.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다. 사람의 목소리나 기척이 호두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민서는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랐다. 그녀는 그동안 스스로도 믿지 못했던 감정이 호두에게 닿기를 바라고 있었다. 버려졌던 흔적을 온몸에 품고 살아남은 작은 존재가 지금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바람이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바람을 다시 인정하게 해준 것이 바로 호두였다. 대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호두를 통해 자신이 그동안 피하고만 있던 감정을 마주하고 있었다. 관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친 적은 있어도 책임이라는 단어 앞에서 이렇게 오래 멈춰 선 적은 없었다. 그러나 호두 앞에서는 어떤 계산도 의미가 없었다. 그는 이 생명이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신의 다른 부분을 깨우고 있다고 느꼈다. 그것은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열고 싶다는 오래된 욕구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기도 했다. 며칠 후 병원에서는 중요한 평가 결과가 나왔다. 호두의 체력은 여전히 약하지만 집중 치료를 지속할 만한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의료진은 이 단계가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료 반응이 더 완만해지면 집에서도 관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위험한 순간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두 사람은 경고를 들으면서도 결정을 미루지 않았다. 그들은 그동안 견뎌온 시간들을 떠올렸고 이제는 어떤 결정도 두렵지 않다고 느꼈다. 호두는 치료에 점점 익숙해져 갔고 의료진도 작은 반응 하나하나에 신중하게 기록을 남겼다. 어떤 날은 수치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어떤 날은 미세하게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호두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은 다시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다. 그들은 매일 병원을 찾았고 호두가 버티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으로 하루의 균형을 맞추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이 있었다. 호두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시간들이 두 사람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엮어주고 있었다. 서로에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말들보다 지금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민서는 이 감정이 자신을 다시 숨쉬게 한다는 것을 느꼈고 대현은 이 감정이 자신을 누군가의 곁에 머물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의료진이 전해온 마지막 소식은 호두가 점차 분명한 회복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하지만 절망적이던 초기 상황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견디고 있다는 평가였다. 민서와 대현은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버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자신들 또한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는 사실. 호두의 존재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두 사람에게 새로운 의미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고 있었다. 그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흐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을 느꼈다. 호두가 살아있으려는 의지가 두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는 것.
그 의지에 응답하는 일이야말로 지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 호두의 회복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하자 병원에서는 다음 단계 치료에 대한 논의를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의료진은 여전히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초기 생명 유지에 집중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체력과 면역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민서와 대현은 그 평가를 듣고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불안이 찾아왔다. 지금까지 버틴 과정이 기적에 가까웠던 만큼 앞으로의 시간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뒤따랐다. 민서는 병원에서 전해주는 세부적인 설명을 빠짐없이 받아 적었다. 그녀는 모든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민서는 스스로가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느꼈다. 과거에는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려고 했고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은 외면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불확실한 미래를 그대로 마주하고 있었고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다시 중심을 찾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호두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대현 또한 이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다. 그는 호두가 처음 병원에 실려왔을 때만 해도 단지 긴급 상황에 대응한다는 생각으로 움직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택은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하나의 책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회피하던 감정과 불확실한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선택한 책임을 도망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중이었다. 그 변화는 그에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필요한 과정이었다. 며칠 뒤 의료진은 호두의 회복 상태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치료 계획을 제안했다. 호두의 골절 부위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잘못 붙으면 장기적으로 보행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다. 의료진은 결국 수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말이 전해지는 순간 민서와 대현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긴장했다. 민서는 순간적으로 호두가 다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얼어붙었고 대현은 수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금 해야 할 결정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의료진은 수술이 필요한 이유와 과정, 예상되는 위험 요소들을 설명했다. 수술은 호두의 체력이 버틸 수 있을 만큼 회복된 뒤 진행될 예정이었고 그 과정은 단순한 처치가 아니라 작은 생명이 다시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절차였다. 민서는 설명을 들으며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치료를 시작한 첫날부터 수많은 선택과 상황을 견뎌왔지만 이번 결정은 그 어떤 것보다 부담이 컸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선택을 반복해왔고 이번에도 그 선택을 놓치지 않을 것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대현도 의료진의 설명을 들으며 생각을 정리했다. 그는 감정을 배제하고 현실적인 선택만을 강조하던 예전의 모습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확률이나 비용이 아니라 호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였다. 그는 수술이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선택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준비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민서와 함께 겪어온 과정을 통해 형성된 확신에 가까웠다. 며칠 동안 호두는 수술을 위해 필요한 안정적인 회복 단계를 지나고 있었다. 영양 공급량이 조절되었고 감염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계속되었다. 두 사람은 매일 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논의하고 호두의 작은 반응 하나에도 마음을 쏟았다. 호두의 눈빛이 조금 더 또렷해지거나 숨결이 일정해지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희망을 다시 붙잡았다. 그 희망은 두 사람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었다. 수술 날짜가 잡힌 날, 민서와 대현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침착했다. 감정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수술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며 긴 호흡을 내쉬었다. 이제는 선택을 되돌릴 수 없었고 되돌릴 필요도 없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였다. 호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수술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민서와 대현은 의료진이 알려준 대기 공간에서 서로 말을 아끼며 시간을 버텼다.
마음속에서는 다양한 감정이 뒤섞였다. 희망, 불안, 후회, 각오,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책임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같은 감정을 서로의 존재를 통해 확인하고 있었다. 그 조용한 연결은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남아있던 감정의 잔여물이 어떤 형태로든 다시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수술 종료 소식이 전해진 것은 거의 체력이 바닥날 때였다. 의료진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골절 부위는 안정적으로 고정되었고 추가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회복 과정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강조도 이어졌다. 민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터져나오듯 가빠졌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이 풀리며 감정이 뒤섞여 가슴 깊은 곳까지 밀려왔다. 대현도 크게 숨을 들이켜며 의료진의 말을 되새겼다. 그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만큼은 결과에 감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수술을 마친 호두는 마취 상태에서 천천히 회복을 시작했다. 의사는 반응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두 사람은 그 설명을 듣고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호두가 다시 눈을 뜰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호두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고 대현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며 정리된 마음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마침내 호두가 아주 작게 몸을 움직이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이 들렸다. 의료진은 회복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지만 두 사람에게 그것은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있었다. 그것은 지난 시간 동안 이어졌던 모든 기다림과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신호였다. 민서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이 순간을 다시 맞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했다. 대현도 같은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호두가 보여준 생명력에 다시 한번 마음이 움직였다. 작은 존재가 버텨내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다시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잃어버린 감정의 조각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호두의 회복은 두 사람의 관계에 직접적인 답을 내려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사실상 이미 새로운 방향을 향해 걷고 있었다. 호두가 살아있으려는 의지를 보여주듯 두 사람도 다시 미래를 생각할 힘을 얻고 있었다. 그 힘은 아직 작았지만 분명히 싹이 트고 있었다. 호두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 병원에서는 회복 경과를 세심하게 확인하며 단계별 지침을 제시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은 생각보다 길었지만 의료진은 호두가 예상 범위 안에서 회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 말은 두 사람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작되는 또 하나의 현실이 있었다. 이제부터는 수술 직후의 고비를 넘기고 호두가 다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체력을 되찾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 과정은 앞선 모든 단계만큼이나 험난할 수 있었고 두 사람은 그 사실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민서는 매일 병원을 찾아 회복 보고서를 확인했다. 의료진이 기록한 변화는 아주 작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그녀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취처럼 느껴졌다. 예를 들어 호두가 영양보조제를 조금 더 받아들였다는 문장이나 체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기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민서가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하는 이유였다. 그녀는 호두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듯한 확신을 조금씩 쌓아갔다. 대현도 회복 과정을 충실히 따라가며 의료진과 자주 소통했다. 그는 예전처럼 감정적 동요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했다. 그는 호두가 조금씩 힘을 되찾아가는 모습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용기를 찾고 있었다. 그 용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관계와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고 싶다는 깊은 의지였다. 며칠 뒤 의료진은 호두가 단시간이나마 보호자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듯한 신호를 보였다고 말했다. 반응이라고 하기에는 작은 움직임에 불과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였다. 의료진은 회복을 돕기 위해 짧은 면회를 허락했다. 민서와 대현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치료실 앞에 섰고 보호 장비를 갖춘 뒤 조용히 호두에게 다가갔다. 호두는 눈을 완전히 뜨지는 못했지만
보호자 기척에 반응하려는 듯한 미약한 떨림을 보였다. 그 떨림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버티던 생명이 다시 빛을 찾으려는 순간처럼 느껴졌다. 민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동안 반복되었던 불안과 공포, 책임감과 후회가 뒤섞인 감정이 조금씩 정리되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모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호두가 살아있는 한 자신도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그 확신은 단순한 집착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이미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감정의 무게였다. 대현도 그 순간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바라보는 일이 더는 두렵지 않았다. 호두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에서 잃어버렸던 어떤 부분이 되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민서와 함께 이 과정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발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발판은 그동안 자신을 묶어두었던 불안과 완벽주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의료진은 호두의 회복 속도가 아직 느리다고 설명했지만 두 사람은 오히려 그 속도가 자연스럽고 안정적이라는 평가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회복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깨닫고 있었다. 호두의 작은 반응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마음을 다잡았고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들을 차근차근 해나갔다. 이 한 주가 지나고 의료진은 호두가 간헐적으로 몸의 방향을 바꾸려고 시도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는 단순한 자연 반사가 아니라 의식과 체력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민서와 대현은 그 소식에 벅찬 마음을 느꼈다. 이 작은 생명이 버티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 의지가 두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었다. 민서는 요즘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과거에는 누군가를 돌보거나 책임지는 일에 자신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왔다. 늘 앞날의 불확실함을 두려워했고 감정적인 균형을 잃을까 봐 걱정했다. 그러나 호두를 돌보는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 속에 숨겨진 강인함을 발견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누군가를 위해 계속 움직이는 의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책임을 감당하며 스스로를 지탱하는 능력까지. 그녀는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힘을 갖고 있었다. 대현도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었다. 그는 민서와의 관계가 흔들렸던 이유가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결정할 용기를 내지 못한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민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삶이 불완전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호두를 돌보는 과정에서 그는 책임을 지는 일이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자신도 성장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날 의료진은 호두가 드디어 더 긴 시간 동안 의식을 유지했다고 알려왔다. 반응 속도도 이전보다 명확해졌고 몸의 긴장도 조금씩 풀린 상태였다. 회복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곧 퇴원을 논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들려왔다. 두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며 오래 참아온 감정을 겨우 붙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안도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함께 버틴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를 보고 있었다. 그 시간은 두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호두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민서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호두의 이름을 불렀다. 그 작은 울림이 그녀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고 있었다. 대현도 같은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선택을 내리고 그 선택을 지켜가는 과정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호두의 회복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확신을 갖고 있었다. 이 작은 생명이 보여준 끈질긴 의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었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세워주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들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호두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안정되자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퇴원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아직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집중 치료가 필요한 단계는 어느 정도 벗어났고 이제는 집에서의 관리와 재활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했다. 민서와 대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다. 병원에 머물던 시간 동안 호두의 상태는 하루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불안정했지만 그 시간을 함께 견뎌냈다는 사실이 두 사람에게는 큰 의미였다. 이제는 그 시간을 일상 속에서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조심스러운 설렘이 생기기 시작했다. 퇴원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은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수술 부위가 완전히 안정적인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과도한 움직임을 제한하고 꾸준한 재활을 도와야 했다. 식사량도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해야 했고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다. 두 사람은 그 설명을 빠짐없이 들으며 서로의 시선을 맞추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눴다.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이 과정은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확신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 퇴원 당일, 호두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나 장비 없이도 잠시나마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움직임은 두 사람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의료진은 그 변화가 재활 과정에서 매우 고무적인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민서는 호두가 보여준 작은 신호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롭게 솟아오르는 결심을 느꼈다. 버려졌던 생명이 다시 자기 힘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기적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호두는 낯선 환경에 금세 적응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민서와 대현은 호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기록했고 약 복용 시간과 영양 보조제 양을 꼼꼼히 체크했다. 재활 동작을 돕기 위해 교대하며 시간을 맞췄고 호두가 긴장하지 않도록 부드럽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호두가 서서히 체력을 되찾아가는 과정은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는 과정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다. 재활 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호두는 서투른 움직임이지만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몸의 방향을 바꾸려 했다. 그 움직임은 작고 불안정했지만 확실한 변화였다. 의료진이 말했던 것처럼 수술 부위가 완전히 아물기 전까지는 과도한 활동이 위험했지만 그조차도 호두의 삶에 대한 의지로 보였다. 민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마음이 다시 단단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예전 같았으면 버거워했을 책임을 지금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호두가 살아있는 한 자신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호두가 예상보다 더 큰 변화를 보였다. 재활 동작을 돕던 중 호두가 스스로 무게 중심을 잡고 두 발로 짧은 거리지만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그 움직임은 마치 긴 여행 끝에 마침내 도착한 이정표처럼 두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그 순간 민서는 숨이 멎을 만큼 벅찬 감정을 느꼈고 대현 역시 말없이 그 움직임을 지켜보며 깊은 울림을 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도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 작은 발걸음은 단순한 재활의 일부가 아니라 새 생명이 함께 이어온 시간의 의미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다. 그 이후 호두는 매일 조금씩 더 나아졌다. 하루에 한두 번씩 스스로 일어서려고 시도했고 균형을 잡는 시간도 점차 늘어났다. 호두가 보여주는 모든 변화는 두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이제는 과거의 불안이나 상처에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줄어들었고 서로를 의지하는 법도 자연스럽게 익혀갔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잘못 놓아둔 감정의 조각을 하나씩 제자리에 맞추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몇 주 뒤, 두 사람은 호두와 함께 처음으로 집 근처 산책길을 걸어보기로 했다. 의료진은 짧고 안정적인 산책이라면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산책길은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였고 호두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두 사람의 낮은 음성과 따뜻한 기척을 느끼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두 사람은 잘 알고 있었다. 민서는 그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대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혀두었던 감정이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산책이 끝날 무렵 대현은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을 조용히 마음속에서 되뇌었다. 그는 민서와 함께했던 시간이 무너져가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민서 역시 호두를 통해 자신이 다시 누군가와 삶을 공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녀는 그 가능성을 두려워하기보다 받아들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있었다. 얼마 뒤, 세 사람은 다시 한번 호두를 안고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정기검진 결과를 설명하며 호두의 회복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했다. 감염 위험도 거의 사라졌고 뼈가 자리 잡는 과정도 안정적이었다. 재활이 계속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관리한다면 건강한 성견으로 자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서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안도가 퍼졌고 대현도 미소를 숨기지 않았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그동안 지나온 시간을 조심스럽게 떠올렸다. 처음 호두를 발견한 날, 절망과 상실이 가득했던 그 순간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모든 감정이 소용돌이처럼 흘렀지만 결국 그 흐름은 새 생명을 같은 방향으로 데려다 놓았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 불안과 거리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새로운 신뢰와 책임, 그리고 서로에게 품는 조용한 애정이 채우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호두는 힘들지만 스스로 두 발로 일어나 두 사람에게 향했다. 그 움직임은 마치 감사의 표현처럼 보였고 두 사람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민서는 잠시 눈을 감고 이 순간을 기억했고 대현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다. 이 생명과 함께한 시간은 단순한 구조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해준 중요한 여정이었다. 그날 밤, 민서는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솔직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다고 느꼈다. 대현도 마음속에서 조용히 같은 생각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단순히 다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서로의 곁에 서 있었다. 호두는 두 사람 사이에 기대어 조용히 쉬고 있었다. 그 작은 묵음은 마치 세 사람의 하루를 정리하는 마지막 장면처럼 느껴졌다. 민서와 대현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오더라도 함께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마음 한편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새 생명은 서로를 지켜주며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 상처와 두려움 속에서도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더 이상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작은 발걸음이 서로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었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잊고 지내는 따뜻함과 책임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그 마음이 모여 세상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이야기를 통해 삶의 어느 순간에든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의 가치를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귀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의 여운이나 느끼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새로운 이야기와 메시지를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등록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격려가 더 깊은 울림을 만들어주며 저희가 나아갈 길에 큰 용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